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색이 있는 반투명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반투명 구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색이 있는 반투명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로 사실상 동적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하학에 의해 가려져 있고 빛을 조금 더 들이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화면 공간에서만 존재하지만 빛 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로 아주 꽤 멋지고 확실히 멋지죠.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아마 아시겠지만 얼리얼은 실제로 현재 동적 조명에서 색이 있는 반투명 그림자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데이터를 수동으로 캡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는 장면 캡처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예를 들어 원하는 반투명 객체의 색상과 그림자를 투사하기 위한 깊이, 맵을 캡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실상 얼리얼이 인색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과 개념적으로 또한 일반적으로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단일 객체 또는 소규모 객체 그룹을 위한 사용자 정의 그림자 맵을 갖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통 이는 플레이어 캐릭터나 중요한 영웅 자산에 일반적으로 갖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해상도의 그림자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유형의 영웅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 수동으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있는 반투명성을 정말로 요구하는 장면을 만들고 있다면 이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캡처하고 결과를 얻기 위해 이를 추가적으로 투사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곳으로 가서 빈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면을 만들고 나면 저는 그것을 90도 회전시킬 것입니다. 이 회전은 우리의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빛을 아름답게 투과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먼저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는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재료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참조처럼 설정할 것입니다. 이 참조 설정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투명, 조금 더 얇은 반투명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투명 유형은 포워드 쉐이딩이어야 합니다. 얇은 반투명 재료 출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 색상 설정을 할 때 우리는 불투명도를 조절하고 회색 톤을 추가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균형을 맞추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면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조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유리 조각이 생겼습니다. 양면으로 만들어 봅시다. 정말로 좋아요. 확실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경로 추적기로 들어가면 경로 추적기가 실제로 색상 그림자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최종 모습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참고로 또한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색상의 이미지를 캡처하고 그 이미지를 장면에 투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몇 가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블루프린트에 넣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BP 색상 그림자라고 정확히 부를 것입니다. 이것을 E라고 부릅시다.
색유리. 이 블루프린트를 열어봅시다. 이 블루프린트에서는 장면 캡처 구성 요소와 데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 짓고 그 색상 캡처를 이름 짓고 이 투사를 잘 설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각 단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이걸 잡아서 장면에 넣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의 평면과 같은 위치에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색상 캡처로 천천히 가봅시다. 우리는 약간의 거리를 줄 것입니다. 일단 300으로 설정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움직일 때 캡처하고 있는 객체를 공존하게 되지만 우리의 투사는 객체의 공간의 관련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음으로 렌더 타겟을 생성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RT 그림자와 관련된 RT 색상 그림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 장면에서 색상 캡처로 가서 텍스처 타겟을 RT 색상 그림자로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이미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칼 재질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재질을 만들 것입니다. M 그림자 데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색상 데칼. 이를 지연 데칼로 설정합니다. 반투명. 우리는 렌더 타겟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은 이를 기본 색상에 연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투사로 가서 데칼 재료를 할당할 것입니다. 즉시 상황이 꽤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수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투사에서 X축을 따라 크기를 조정할 것입니다. 조금 더 긴 밀어주기를 제공할 것이고 우리는 아마도 그곳에서 다시 정렬할 것입니다.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90도 회전합시다. 자, 이렇게 모두 저장합니다. 이제 캡처에 몇 가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 그림자를 모방하려면 정사각형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 개발의 경우 태양의 광선이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원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야 합니다. 카메라는 태양의 관점에서 이 객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자와 조금 더 정렬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색유리 재질로 들어가서 동적 그림자를 마스크로 설정하면
그리고 우리는 이 불투명도를 5로 설정합니다. 설정하는 이유는 이 불투명도가 태양 그림자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실제 태양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BP 태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태양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는 그 회전을 정확하고 세심하게 복사하고 색상이 있는 객체에 동일한 회전을 적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가 전달하는 반투명 색상의 그림자와 사실상 정말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현재 상태에서 장면 캡처를 조금 덜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렌더 타겟이 있지만 256 해상도로 보면 우리의 객체가 화면 공간의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색상 캡처로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면을 최대한 차지할 때까지 정사각형 너비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 과정은 화면의 시각적 요소를 최적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정사각형 너비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단 140으로 가봅시다. 회전할 때 항상 시야에 있도록 해야 하지만 모서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때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서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140으로 설정했으니 간단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원래 501을 140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3.697이 나옵니다. 우리의 데칼도 같은 비율로 나누면 정확히 0.273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데칼도 같은 비율로 축소해야 합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이제는 스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훨씬 더 높은 해상도로 보입니다. 일단 동적 그림자 마스크는 제거합시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림자를 캡처하고 있지만 장면도 캡처하여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할 것이고 사실 이걸 잘못된 것에 적용했습니다. 데칼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색상 캡처로 들어가서 현재는 원시 모드를 보여주기만 하는 목록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보여주기만 하는 목록에 요소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평면만 선택할 것입니다. 대기를 제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업을 신중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평면이 정말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데칼에 대해서는 이것을 발광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반투명 그림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참조를 다시 살펴본다면 유리의 출력 색상이 우리의 와 같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유리와 같은 색이 아니고 너무 밝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것을 조금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자면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서 많은 조정을 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이 있는 반투명 그림자를 얻고 있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것이 전부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이동하기 전에 몇 가지 빠른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선형 블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텍스처에서 많은 거칠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캡처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 나선형 블러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와트의 이야기와 그림자 속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는 여정. 이 서사는 그들의 관계와 그림자 속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아주 작은 양의 블러만 적용합니다.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친 가장자리를 없애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로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것과 특히 가까운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데칼과 기타 요소를 계속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렇게 설정하면 결코 완벽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을 얻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을 조금 더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폐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실 그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구를 넣으면 전체 구가 정말로 빛나고 구의 그림자도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 캐스터로 가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수정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결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간단한 장면만으로도 조금의 색상을 원한다면 반투명 물체를 사용하고 가장 정확성을 찾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만두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더 많은 색상과 더 많은 정확성을 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방출 색상을 조정하고 색상을 맞추고 장면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세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2부에서 저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이 재료에 대해 계속 작업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부입니다.